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어제 서울시의회가 구의원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결국 구의회 4인 선거구는 없던 일이 되면서 안팎으로 비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거대 여당과 야당은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뜻을 모았고 군소정당은 진보와 보수할 것 없이 이를 비판하기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3월 21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서울시 기초의회 4인 선거구가 결국 무산됐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는 고성이 오가고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용산구 주차장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새로 조성된 주차장은 이용이 없고 이용이 많은 곳은 폐쇄됐다는 겁니다. 낙후된 이미지 개선과 교육시설 확충이라는 숙제를 안고 있는 중랑구의 민심을 살펴봅니다. 성북구에서 청년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도전숙 7호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일과 주거가 가능한 곳으로 올해까지 3곳 더 조성됩니다. 최근 열린 용산구의회 구정질문에서 지역 내 주차장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새로 조성한 공영 주차장은 이용률이 낮고 정작 필요로 하는 곳에는 주차장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첫 소식 김동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 공영주차장이 대거 정비됐습니다. 도로정체 해소와 보행 편의를 위해 앤틱 가구거리와 이태원로에 있던 노상 공영주차장을 없앤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 현재까지 주차 부족 문제와 이에 따른 상권 붕괴의 목소리까지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 최근 열린 용산구 의회 구정질문에서도 주차장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2016년 조성한 한남 공영주차장은 이용 실적이 낮고 정작 유동인구가 많은 이태원로 일대엔 주차장이 부족함에도 공영주차장을 폐지하면서 대체 주차장 확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한남 공영주차장에는 빈자리가 많은데도 도로변에는 불법 주정차한 차들로 넘쳐납니다. 상인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고객들이 이용 가능한 대체 주차장을 마련하던가 주변 공공시설과의 연계를 한다던가 어떻게 하든 다양한 방법으로 용산구의 부족한 주차 공간 문제를 해결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구는 한남 공영주차장 이용 실적에 따른 지적에 대해선 반박했습니다. 조성 초기와 비교해 이용률도 높아지면서 250대 주차 면수 기준 일평균 668대를 수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태원 일대 대체 주차장 조성은 부지 확보에 어려움을 들며 단속 강화를 통해 주차 문화 개선을 꾀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우리 구는 도시개발과 연계하여 공영주차장 건립을 병행 추진하겠으며 또한 언제라도 적합한 부지가 생기면 주차장 건립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구의 답변에 다른 의원 역시 강력하게 반박했습니다. 주차장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앤틱이나 이태원로에 노상 주차장을 없앴어요. 그럼 그 없애지면서 야기된 문제는 왜 말씀하시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한남 공영 주차장으로 주차 문제가 모두 해결되었다고 보십니까? 이태원 일대 주차 수요는 용산구청 지하주차장과 인근 민영주차장 등으로 분산 수용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구가 견지하고 있는 만큼 주차장 확보와 관련한 공방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김동훈입니다. 1인 창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에게 가장 큰 부담은 임대료입니다. 비싼 임대료 때문에 일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북구가 이런 청년 창업자들에게 일과 주거가 동시에 가능한 원룸을 제공하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작곡 일을 하는 조은별 씨. 요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음악을 만들어 제공하는 앱 개발이 한창입니다. 한때는 작업 공간이 변변치 않아 어려움을 겪었지만 이제 맘 편히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생겨 사업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성북구가 제공하는 공공 원룸 주택인 도전숙에 입주했기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3분의 1 정도는 세이브가 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그전에는 작업실이랑 이제 제가 주거하는 공간을 둘 다 따로 썼었거든요. 근데 이 공간은 그게 이제 합쳐질 수 있는 공간이다 보니까
7번째 도전숙이 문을 열었습니다. SH가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일부를 성북구가 1인 창조기업인과 창업준비생에게 제공하고 나선 거. 이번에 지어진 7호 건물엔 모두 12개 1인 기업이 입주했습니다. 방 크기에 따라 보증금은 최대 2천만 원 정도이며 월 임대료는 13만 원에서 29만 원 사이로 주변 시세의 절반 정도입니다. 가장 큰 보람은 뭐냐면은 이제 이런 기업인들이 한 건물 그리고 타운을 이뤄가지고 같이 있다 보니까 고민도 같이 얘기하고 서로 도움을 받아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다는 것이 제일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도전숙은 일반 임대주택과 다르게 주거와 업무 기능이 동시에 가능합니다. 세미나나 업무상 미팅을 위한 커뮤니티 공간도 별도로 마련돼 창업 활동을 돕고 있습니다. 입주 시 2년 계약이며 한 번의 연장이 가능해 최대 4년까지 머무를 수 있습니다. 성북구는 현재까지 도전숙을 통해 100여 개의 1인 창조기업을 유치했고 올해 안으로 10호점까지 문 연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혜진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였던 서울기초의회 선거구 획정이 어제 서울시회를 통과했습니다. 가장 큰 논란이 됐던 4인 선거구는 이번에도 결국 없던 일이 됐습니다. 취재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엄정규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뜨거운 간자였던 이 서울시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이 결국 어제 서울시회 문턱을 넘었네요. 이 결과 먼저 정리해 주실까요? 네, 어제 서울시의회에서는 재적의원 55명 가운데 찬성 53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기초의원 선거구와 의원 정수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이 통과됐습니다. 예. 내용을 살펴보면 서울시 전체 기초의원은 4명 늘어 423명이 됐습니다. 강남구와 강서구가 2명씩 늘고 은평구가 1명 늘었고 노원구는 1명 줄었습니다. 예. 이 가장 큰 논쟁은 역시 이 4인 선거구가 신설되냐 여부였는데 결국 이번에도 이루어지지 못했죠. 네, 그렇습니다. 서울시 선거구 획정위원회는 군소정당의 정치 참여 기회를 늘리고 정치의 다양성을 위해 지난해 11월 획정 초안을 내놓았을 때는 4인 선거구를 35곳을 신설하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예. 하지만 곧바로 기초의회와 서울시의회 반대에 부딪혔고 지난 10일 최종 안건에는 4인 선거구가 대폭 줄어든 7곳을 신설하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예. 이마저도 서울시의회의 대부분의 의석을 차지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결국 어제 최종 의결에는 4인 선거구가 한 곳도 없었고 3인 선거구만 한 곳 늘어났습니다. 예. 자, 그동안 이런 움직임에 군소정당과 시민단체의 반대 목소리가 대단했죠. 지금 화면으로도 나왔지만 어제도 반대 시위가 만만치 않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임시회는 말 그대로 난장판이었습니다. 예. 시작 전부터 의회 밖에서는 3에서 4인 선거구 확대를 요구하는 군소정당과 시민단체의 집회가 열렸고 오후 3시 열릴 예정이었던 서울시의회 본회의에는 바른미래당이 의장석을 점거해 난항을 예고했습니다. 예. 결국 의회 다수인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자유한국당은 물리력을 선택했습니다. 의장석에서 끌어내리려는 의원과 지키려는 의원 간 몸싸움이 벌어졌고 결국 예정 시간이 1시간 반이 지나고서야 임시회가 시작됐습니다. 그러나 이후 의회 회의도 원활치 못했습니다. 예. 방청석에서는 야유와 욕설이 이어졌고 이를 막으려는 진행요원과의 몸싸움도 벌어졌습니다. 이 같은 우여곡절을 겪고서야 수정안은 통과됐습니다. 구의원 선거구는 확정됐지만 앞으로의 논란 그리고 선거 이후에서의 후유증이 남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엄정규 기자였습니다. 매번 선거 때마다 이 커다란 진통을 겪어왔던 선거구 획정이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서도 또 하나의 논쟁거리가 됐습니다. 서울기초의원 4인 선거구가 무산됐다는 소식 전화 연결로 전해드렸습니다. 6.13 지방선거를 향한 시계는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민심을 잡는 것이야말로 이 당선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유권자의 목소리를 통해 지역의 이슈를 알아보겠습니다. 중랑구민의 목소리 김동훈 기자가 담아왔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중 상대적으로 낙후된 이미지가 강한 중랑구. 이에 주민들의 관심사 역시 지역 발전을 이끌 만한 성장 동력이 필요하다는 데 모아지고 있습니다. 주거 환경 개선을 비롯한
각종 인프라 구축이 우선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거 환경이 제일 첫째 문제인 것 같아요. 제가 딴 데서 살아봤는데 여기하고 진짜 많이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좀 큰 건물들이 들어와가지고 뭐 큰 병원 또 큰 백화점 같은 거 그런 것도 좀 들어오면 좋겠고. 교육 환경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높습니다. 구가 교육 발전 없이는 지역 발전도 없다는 오랜 목표를 내걸어왔지만 여전히 적은 학교 수와 특정 지역에 집중된 학교 문제 등은 해결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 학교들이 아직 많지 않아서 애들이 한 반에 많이 못 들어가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번에 우리 손자가 1학년 들어갔는데 교실이 좁다고. 20년 가까이 폐허로 방치돼 오다 최근 개발의 청신호가 켜진 용마공원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 큽니다. 가족공원으로서의 기능과 전통시장과 연계한 지역 경제 활성화까지 다방면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뭐 여기 용마산 그 개발이 아직까지 진척이 안 되고 있으니까 조금 그걸 빨리 좀 진척 좀 시켜주면 우리야 조금 망우 주민들이 좀 낫지요. 공원을 개발한다겠는데 말로만 그렇고 지금 아직까지 몇 년째 안 하고 있는데 공원을 개발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역 발전을 위한 주민들의 바람 역시 다양한 만큼 민심을 잡기 위한 후보자들의 정책 대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 TV 김동훈입니다. 현재 중랑구청장 선거에 예비 등록한 후보는 3명입니다. 모두 더불어민주당 후보인데요. 지난해까지 서울시 행정 1부시장을 지낸 류경기 씨가 가장 먼저 예비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이후에 강상만 변호사가 예비 후보 등록을 했고 성백진 시의원 역시 예비 후보 등록을 마쳤습니다. 민주당 구청장 후보는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친 3명 후보의 3파전으로 좁혀졌는데요. 전략공천일지, 경선일지 아직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본선 후보자 경쟁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반면 제1야당 자유한국당에서는 재선에 도전하는 나진구 구청장의 공천이 유력하다는 게 지역과 당의 분위기입니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등 다른 정당에서는 아직까지 구청장 출마자가 부각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독 중랑구에서는 구청장 자리만큼은 보수 진영의 강세를 보여왔는데요. 수성과 탈환을 사이에 둔 진영 간의 경쟁으로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중랑구청장 예비 후보 등록 현황 살펴봤습니다. 날이 풀리면서 주거 취약 지역에 대한 안전 점검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노원구 상계동 달동네 주민들은 겨우내 얼었던 주택 외벽과 담장에 금이 가면서 행여나 집이 무너지진 않을까 하루하루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박선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노원구 상계동 양지마을입니다. 주택 곳곳에 균열이 가 있습니다. 추위에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시멘트가 부식된 겁니다. 겨울에 얼어있던 시멘트도 날이 풀리면서 이처럼 손만 갖다 대도 무너져 내립니다. 폭설에 빈집은 무너져 내렸고 담장도 곧 쓰러질 듯 위태롭기만 합니다. 떨어진 지붕을 철근으로 고정시켜 놨지만 임시 방편에 불과합니다. 네, 많이 위험해요. 그 축대가 한쪽으로 다 거의 파졌어요. 산사태와 낙석의 위험까지 도사리고 있습니다. 큰 비가 내릴 경우 자칫 폐목이 민가를 덮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여기 살거든요. 이게 지을더라고.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해빙기가 되면서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가 각별히 요구되는 곳. 하지만 노원구는 달동네에 대한 관리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매년 각 부서별 안전점검에 나서고 있지만 사유지의 경우 수리 일체를 구 예산으로 집행하기란 사실상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 개인 소유주에 대한 그 건물에 대한 거는 저희가 보수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한 군데 하게 되면 이쪽 저쪽 다 해달라고 개인 건물에 대해서 보수를 요청하게 되면 저희가 다 해결할 수는 없어요. 양지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은 총 240여 세대, 일부는 무허가여서 지자체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곳도 있습니다. 한파가 물러가고 봄이 다가왔지만 노원구 달동네의 볕이 들기란 현재까지 요원해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아입니다. 요즘 직장에선 업무를 지시하거나 보고할 때 단체 대화방이나 문자, SNS 등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시도 때도 없이 전해지는 업무 지시입니다.
일부 직장인들은 휴일이나 퇴근 시간 이후에도 업무 스트레스에 시달리는 실정인데요. 이 서초구가 근무 시간 외에 업무용 SNS를 근절하는 조례를 공포했습니다. 이재용 기자입니다. 출근하자마자 SNS를 합니다. 직장 상사의 업무 지시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회의 자료의 준비부터 실시간 현장 보고까지 수많은 대화가 오갑니다. 문제는 업무용 SNS가 근무 시간 이외에도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계속 카톡이 왔는지 안 왔는지 신경을 써야 하고 출근하기 전부터 업무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서초구에선 지방 공무원 복무조례에 사생활 보장 내용을 신설했습니다. 조례엔 근무 시간 외에 전화나 문자 메시지, 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 지시로 공무원의 사생활을 침해하면 안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퇴근 시간 이후나 주말에 SNS로 업무 지시가 과도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은 근무 시간에 집중 근무할 수 있게끔 행정 서비스를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조례로 만들게 되었습니다. 공무원들은 만족하는 분위기입니다. 조례가 마련된 이후 직장 상사의 업무용 SNS가 근무 시간 외에 상당 부분 줄었기 때문입니다. SNS를 통해서는 업무 지시도 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요. 반 정도는 줄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런 문화 인식들이 이제 점점 개선이 되니까요. 예, 점차 더 나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최초로 근무 시간 외에 SNS 업무 지시 근절을 조례에 적용한 서초구. 직원들의 휴식을 보장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게 목적인 만큼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근무의 시간엔 업무용 SNS를 자제시킨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재용입니다. 송파구의 금싸라기 땅에 있는 옛 성동구치소 부지. SH공사가 법적으로 땅 주인이 되며 개발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SH공사는 개발 계획 용역을 앞두고 있는데 부지 활용 방안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태윤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송파구의 노른자위 땅 옛 성동구치소 부지. 개발을 두고 지역 안팎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SH공사는 지난달 22일 법무부로부터 부지 소유권 이전을 마무리하며 법적으로 땅 주인이 됐습니다. 개발 선행 과제가 해결된 건데 현재 개발 밑그림을 위한 기본 계획 용역을 앞두고 있습니다. 개발 방향의 최대 쟁점은 부지의 활용 방안. 앞서 지난 9월 SH공사 측은 부지 일부를 민간 아파트 분양 등 민간에 매각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부지의 절반 이상이 공공성을 갖춘 복합 문화단지로 조성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지역이 주택이 몰려있는 지역인데다 문화, 행정시설이 부족하다는 게 이유입니다. 40년 이상 원치 않는 그 혐오시설을 끌어안고 살아왔습니다. 하기 때문에 보상을 이제는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관공서도 좋고 이러한 문화시설이 들어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해당 구청 또한 주민들의 의견에 따라 복합문화단지 조성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유치하고 중앙전파관리소 부지개발과 연계한 융복합 산업클러스터 구축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또 중앙전파관리소가 향후에 주변에도 전부 다 산업화시켜서 또 성동구치소 쪽으로 추구를 가서 그 성동구치소에서 다시 또 한해종 문화 테크놀로지를 같이 또 연결해가지고 산업축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반면 SH공사 측은 용역을 앞둔 시점에서 정해진 건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동부구치소 조성에 투자한 사업비 회수를 위해서라도 적정 수준의 민간 매각은 여전히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시설을 검토한다든가 그런 부분은 가능하겠죠. 근데 부지 전체를 그렇게 한다는 거는 저희가 저희 보고 수익안 비율이면 1,000억인데 그거를 다 손해볼 수는 없죠. 개발 방향을 두고 지역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성동구치소 옛 부지. 용역이 끝나는 내년 4월쯤에나 정확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태윤영입니다. 광해문은 중구의 패션 중심지인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와 동대문의 패션타운 등과 인접해 있습니다. 밝게 빛나는 문이라는 의미를 되새기고 패션 문화의 중심지로 자리 잡기 위한 패션쇼가 열렸습니다. 진기훈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멋스러운 옷을 입고 런웨이를 걷는 모델. 전문 모델이라 해도 손색 없는 이들은 중구 구민들입니다.
고급 브랜드의 의상과 같은 옷들은 중구의 대표적 패션 중심지인 동대문의 의상입니다. 태어나서 처음이거든요. 근데 이제 참여해 보니까 연습도 한두 번 하고 해 보니까 주민들끼리 좀 중구민들끼리 좀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는 것 같고요. 유명 그 브랜드의 옷 못지않게 핏도 되게 잘 맞고요. 착용감도 좋고. 편안한 일상복부터 독특한 디자인의 코트와 망토까지 전문 디자이너들의 의상들을 감상하며 중구 패션 문화에 나아갈 길도 알아봅니다. 봄밤 광희문 일대를 패션 문화의 중심지로 도약시키자는 화려한 패션쇼는 힙합과 뮤지컬 음악 등 다양한 문화와 함께 어우러집니다. 관객들은 도심 속 성곽길을 배경으로 열린 이색적인 패션쇼에 눈을 떼지 못합니다. 도심에서 이런 문화 공간에서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도 참 행복한 것 같아요. 네. 이 청구로 일대에 가장 많은 봉제 그런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광희문 패션 축제를 개최하여 많은 사람들이 각인도 시키고 패션 산업을 하는 사람분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장소로 하고자 합니다. 명실상부 패션의 중심지인 동대문 일대. 이곳으로 들어서는 광희문 일대가 패션 문화의 중심지로 다시 태어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진기훈입니다. 어젯밤 8시 30분경 용산구에 위치한 스위스 대사관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대사관 2층 테라스에서 시작된 불은 주변에 있던 건축 자재와 나무들을 태우며 20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화재 때문에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방화 등의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가장 개혁적이라고 기대를 모았던 서울시 선거구 획정위도 거대 정당을 이기진 못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청년들의 창업 숙소와 4인 선거구의 좌초 소식. 기득권의 정책과 제도적인 지원이 없다면 자립하기 힘들다는 씁쓸하게 닮은 점이 있습니다. 젊은이에게 주어지지 않는 젊음, 정치인에게 주어지지 않는 정치 기회. 냉정과 열정 사이에서 현실의 장벽은 높기만 합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